여러분 반갑습니다. 크고 작은 삶의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올곧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교당을 가까이 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자신의 삶도 변화한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오며 법력과 공부 실력을 나날이 쌓아가는 도남교당 청타원 정대수 교도 초대했습니다. 청타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남교당 교도님이세요? 네. 도남교당은 우리 교단적으로도 역사도 깊고 저력이 있고 또 많은 훌륭한 교무님들이 근무를 하셨고요. 네. 정말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도남교당에 크게 자랑하고 싶은 점 어떤 거 있으세요? 크게 자랑거리는 지금 저희 교도님들이 각자 굉장히 공부심이 깊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드러내놓지 않고 이렇게 자기 수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선후배, 선후진이 하나가 돼서 공부하는 교당이 네. 도남교당이 아닐까 싶고요. 네. 도남교당을 참 오랫동안 다니셨고 그래서 누구보다 도남교당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어디 가나 어느 교당 다니세요? 그럼 도남교당입니다. 자신 있게. 도남. 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청타원님은 도남교당에서도 교무님의 손발이 돼서 구석구석 꼭 필요한 곳곳에 봉공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리고 참 든든해하는 그런 교도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찬이세요.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냥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교무님께 사심 없이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맡은 일. 그렇군요. 어느 교당이든 저도 그렇지만 정말 손발이 되고 또 알아주든 몰라주든 본인의 위치에서 꼭꼭 필요한 곳을 이렇게 찾아서 해주시는 그런 주인의 교도님, 주인 되는 교도님이 많고 그러면 든든하고 그 교도님 볼 때마다 정말 가슴 벅차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지 앞으로 도남교당의 주인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청타원님의 삶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타원님은 고향이 부산이세요. 네, 부산입니다. 네, 원불교와는 처음에 어떻게 인연 맺게 된 거예요? 중3 때 같은 반이 된 친구가 교당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이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원불교를 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네. 너는 과학 공부도 중요하지만 도학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구나. 네. 도학 공부를 해야지. 어린 마음에 요거 맹랑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며칠 친구가 조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당도 저희 집 동네에 있었어요. 네. 청학교당. 청학교당. 네. 제 집도 청학동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연히 친구 따라 갔어요. 네. 그 친구가 지금 봉도훈련원 원장님 동생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렇군요. 과학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도학 공부를 하자.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중학생이 어떻게 그런 말을. 맹랑하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친구가 아무리 그렇게 가자고 좀 보채더라도 전혀 뭐 종교에 별 관심이 없거나 내 공부하는데 더 관심이 크면 그냥 뭐 몇 번 해도 안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내서 교당까지 가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갔었는데 첫눈에 반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학교당 처음 찾아갔던 날이 5월이었는데 네. 그 기억이 선하거든요.
2층 법당 그 계단을 물 청소를 해가지고 네. 이제 물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학생들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고 남학생 여학생들 예. 그리고 첫 법회 말씀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데서 네. 앉아가지고 마루에 앉아서 학생 법회를 보는데 그때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2년 반 정도 학생회 거기 있으면서 오은성 교무님과의 그 같이 공부했던 것들이 뇌리에 아주 깊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중학교 3학년이면 뭐 청소년기 한창 사춘기 시절인데 사춘기죠. 예민하고 또 감성도 풍부하고 그런 나이에 교당에서의 첫 인상이 참 깊게 자리한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일이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학생이 다니면서 네. 네. 어떤 재밌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 법인절 행사하느라고 저희들이 연극을 했었어요. 네, 학생들이. 네. 그래서 이제 심청전을 해가지고 저는 교당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거 준비하느라고 뭐 네. 같이 어울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지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겨울 되니까 뭐 찹쌀떡 장사하고 복조리 장사하고 그렇게 돈 모아서 네. 뭐 얼마 됐는지도 모르지만 그거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동네 예.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런 거 저희들이 하여간 뭐 실타원님이 보실 때는 저 사고 뭉치들 하면서도 참 귀여웠을 것 같아요. 아, 당시 담임 교무님이 실타운 오은성 교무님. 네네, 오은성 교무님. 네, 그러셨군요. 원불교 첫 들어가자마자 심청전 준비하고 네. 떡 장사하시고 네. 아마 학창 시절에는 그런 게 참 큰 그렇죠. 기억에 오래 남죠. 그렇죠. 학생들이 직접 네. 나서서 하는 일들이. 법인절의 그 특별한 연극은 어른들한테도 큰 귀여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반에서도 하고 예. 제 법인절 날 저희들이 네.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했는데 네. 뭐 하여간 참 재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연극 무대, 공연 무대 뭐 이런 네. 거에 서로 합력도 잘 되고 에피소드도 많고 네.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학생회가 전국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예. 이루어질 때였어요. 예. 저희가 한 40명은 넘었던 것 같은데 네. 다른 교당들도 그 정도 인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교구별로 모여가지고 뭐 시화전도 하고 네. 합창제도 하고 저희가 합창제 준비할 때 그때 피아노 반주했던 중학생 후배가 있었어요. 예. 김준환 교무님이라고 아주 똑소리 나는 교무님. 지금 원광 디지털대학교 네. 교수님이죠. 네. 예, 그렇군요. 아. 그렇게 학생 시절, 학창 시절을 교당과 인연을 맺고 공부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떡 장사하고 아니 그 장사는 그러니까 네. 연말에 해서 모아서 네. 이웃돕기를 했던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거를 또 팔로 돌아다니냐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그쵸. 그 청학동 뭐 일대 산동네 다니면서 네. 둘씩 셋씩 짝지어가지고 맞아요. 혼자 가면 재미가 없어요. 또 같이 다녀요. 혼자라면 못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옆에 이제 동지가 있으니까 그게 일이 아니고 놀이처럼 네. 놀이처럼 하고 그렇게 떡 팔러 다니고 복조리도 네. 팔고 재밌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면 이거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학생회에서 네. 주선을 했기 때문에 선후배가 아 그렇군요. 정말 활발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또 학생회에서 뭐 훈련도 나고 강연도 하고 뭐 여러모로 또 공부하는 그런 재미도 쏠쏠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교당에 다니면서 교전을 보니까 네. 너무 재밌어요. 학생 시절에. 네.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대종경에 푹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그 맛에 빠져가지고 저만의 세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 실타운님께서
법회 시간에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는 거를 그때 당시는 그 깊이를 잘 몰랐다가 네. 세월 지나서 뭐 휴암 자선문을 보다가 아, 교무님 이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예. 또 뭐 부모은에 대해서 설교하신 말씀도 네. 실타원님의 특징이라면 설교를 정말 이렇게 사람을 푹 끌어들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특징이 있는데 네. 부모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그렇게 설교 말씀을 받들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누워 있으면서 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교무님은 아기도 안 낳았으면서 그때 당시 그렇게 설교를 절절하게 하셨나? 그러다가 그러니까 너는 경험을 해봐야 알고 교무님은 경험하지 않아도 다 알지. 저 혼자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아, 그렇군요. 네. 학생회를 다니면서 교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깊게 받아들이고 공부한다는 것도 또 쉽지 않을 텐데 뭐 놀러 다니는 거 재미로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일찍이 네. 교전을 공부하면서 네. 예, 우리 마음 공부에도 필요성도 네.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몰랐죠. 그게 마음 공부인지는 모르고 네. 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있구나. 그리고 네. 이 책을 배우려면 교당을 가야 다녀야겠구나. 된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앉아 있으면 교무님이 또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야학처럼 분위기가 야학 같았어요. 그러니까 수요 법회를 봤었거든요. 예, 학생들이. 네, 네. 예. 그러면은 그때 이제 실타원님이 이제 교전 외에 음. 뭐 한자도 가르쳐 주시고 네. 교리 공부도 했겠죠. 그리고 뭐 가곡도 가르쳐 주시고 교무님이 네.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교무님하고 같이 불렀던 노래들이 안 잊혀져요. 아. 그리고 한자 같은 것도 안 잊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입교해서 큰 대자 닦을 숫자라는 법명을 받았는데 네. 그때 막 이제 한자를 배울 때니까 좀 으쓱했거든요. 아, 네. 크게 닦았나? 아. 그랬는데 이게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크게 닦으라는 법명이었구나. 그게 닦으라고. 예. 아, 그렇군요. 네. 법명에 대한 의미도 새기고 네. 실타운 오은성 교무님과는 학창 시절 담임 교무님이기도 하고 공부도 네. 배우고 네. 여러 가지 추억이 참 그리고 많을 또 것 같아요. 정말 그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입었는데 중3 겨울 방학 때 저희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예. 이제 아버지는 그 전에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근데도 저는 이제 뭐 친구들이 좋아서 교무님이 좋아서 교당이 좋아서 교당에 빠져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3 겨울 방학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어린 것들을 교무님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교무님께서 49제 다 지내주시고 네. 그랬었어요. 아. 그때는 네. 그 의미를 몰랐죠. 그렇군요. 네. 부모님을 일찍 여의면서 그래도 그 슬픔을 어찌 보면 교당을 다니고 교무님의 그 따뜻한 마음 속에 간직하면서 아마 네. 잊지 못할 교무님으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잊지 못하죠. 네, 그렇군요. 그 밖에 또 학생회를 다니면서 또 생각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회는 저는 교무님은 원래 교무님이고 뭐 이렇게 우리들이 서원을 해서 교무가 된다 그걸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 학생회 회원들은 다 그냥 형제들 같고 형제 자매 같고 피부치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30대 때 실타원님이 도남교당에 한번 오셨어요. 네. 법회 보러.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에 넙죽 절을 하고 교무님 엄청 반가워하셨죠. 예. 제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학창 시절 그. 근데 교무님더러 교무님 왜 저보고 전무치시나라고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야, 네가 네 동생들 다 돌봐야 되는데 내가 너 보고 어떻게 전무 출신하라고 하겠냐 네. 그러시더라고요. 당시- 제가 예. 그렇게 서원을 해서 전무 출신하는 길이 있었다 하면은 좀 고민을 했을 텐데 예. 그렇게 해서 교무님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부산에 남아있던 제 친구들이나 그 교당 법동지들 네. 실타님이랑 같이 공부했을 그 당시에 동지들이 출가를 많이 했어요. 윤정암 교무도 있고 네. 박진성 교무도 있고 아. 그다음에 봉도훈련원의 원장님도 계시고 네. 또 준환 교무님도 계시고 네. 또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생각하면 어떠세요? 이게 출가한 교무님들 또 동기 같은 학생의 출신 만나면 그러니까 저는 그때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릇이 안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갈 사실 또 길이 생각해 다르구나. 보면 제가로서 또 지금 도남교당에서 큰 역할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그 역할 하려고 제가 이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부모님이 그렇게 일찍 열반하실 당시에 맞으셨어요. 그러면 동생들은 오빠가 있었죠. 오빠 있었고 오빠 있었고 동생 넷 있었고 네. 네. 그러면 막내 동생이 막내가 어렸을 텐데. 그때 한 3살 정도 됐었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데 그 3살짜리를 놓고 저희들 다 학교를 가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학교를 가요. 네. 그럼 이제 3살짜리 손을 잡고 옆집에다가 저희 학교 갔다 올게요. 선화 좀 부탁해요. 그러고는 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뭐 그러려니 했었어요. 네. 그러려니 했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꼬맹이가 네. 혼자 집에 왔대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그렇군요. 네.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도 참 그 교당을 다니고 뭔가 그러면서 그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 한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비워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친구의 그 도학 공부라는 것이 어쩌면 이런 경계들을 잘 극복하는 어떤 밑받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는 그 친구가 그 도학이라는 의미를 알고 말했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청학교당에서 교무님의 큰 사랑 받으면서 또 교당 다니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신다고요. 네. 예. 저희끼리 그러니까 한 2년 반 정도 살다가 네. 애들이 네. 너무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렵고 뭐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쌀로 다 살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려워서 수원에 이제 국가보훈처라고 있었어요. 네. 국가유공자들 자녀들 봐주는 그곳으로 이제 저랑 동생들은 오게 됐고 네. 오빠는 학교를 졸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게 돼서 오빠는 부산에 남고 네. 그렇게 해서 수원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수원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네, 그때 올라와서 수원의 제일 번화가가 남문인데 네. 남문에서 보면 그 이렇게 길거리 이정표에 원불교 수원교당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교당을 찾아갔죠. 예. 동생 넷을 데리고 고등학생이 정말 낯선 곳으로 그렇게 이주를 해 왔는데 뭐 어찌 보면 그냥 앞이 좀 캄캄할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교당을 먼저 이렇게 찾아갔네요. 그 현실적으로는 제가 좀 속이 없었나 봐요. 그때 찾아갔을 때 수원교당 상황은 어땠나요? 팔달산 중턱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큰 기와집, 네. 기와집이 언덕에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학생회를 1년 반 정도 다녔는데 제가 생활하는 기숙사 부모가 그
기독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예, 분이라서 예. 제가 대놓고 원불교를 다닌다고 말은 못하고 그렇게 좀 뭐랄까 살짝 다녔어요. 네.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원이라고 그게 아. 이제 국가기관 그러니까 예. 부설 기관이죠. 보훈처에 네. 딸린 기관인데 네. 네. 거기서 이제 학생들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말하자면 집 같은 거예요. 네, 네. 보금자리 역할을 네, 하고, 네. 예. 네. 아마 그때도 수원교당 역시 학생회가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잠깐 또 제가 고3일 때였으니까 회장도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네. 서울로 오시게 됐다고요. 네. 예.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이제 뭐 직장이 이제 서울에 돼서 직장은 을지로고 제가 자리 잡은 곳은 삼양동이었어요. 미아리 네. 고개를 넘어가는 곳인데 네.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다가 이렇게 또 멀리서 보이는 원불교 간판 보고 예. 그렇게 또 도남교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처음 시작은 친구의 권유로 시작을 했지만 수원교당도 그렇고 또 다시 찾아간 도남교당도 그렇고 스스로 찾아갔어요. 이 청타원님이 참 특별한 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탄한 어떤 가정도 아니었고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또 그런 어깨 무거운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 아픈 또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교당을 꾸준히 찾아가고 또 서울에서도 다시 교당을 찾기까지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힘이 청타원님을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저는 원불교가 그냥 뭐 부모님, 뭐 내 집, 고향 그런 느낌이라서 네. 당연히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그리고 그 직장하고 서울에서 직장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길도 모르잖아요. 버스 한 번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도남교당 간판이 저 멀리서 일원상이 보이는데 네. 저기를 어떻게 가나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교당을 막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한 게 막 악몽을 꾸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도남교당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그 당시는 그럼 이제 청년회 네. 활동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네. 예. 그때 도남동에 왔더니 이정무 교무님이 큰 교무님으로 계시고 금사님께서 청년회 담당 교무님으로 계시는데 권도갑 교무님. 권도갑 교무님이 네. 그때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그 모시 옷을 아래 위로 입으시고 그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고 뭐 그냥 정신없이 울었어요. 청년회 담당이셨던 네, 권도갑 권도갑 교무님 교무님 앞에서 정신없이 막 네. 그냥 그러니까 처음 교당을 찾아가자마자 네. 네. 그게 그 TV에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 보면 네. 내 가족이다 하면 막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그거 정말 이해가 돼요. 아, 그러니까 교당이라는 곳은 저한테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예. 마치 잃어버린 네. 가족을 찾고 부모를 찾은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으로. 이게 처음 교무님을 그렇게 보자마자 울 수 있었던 거는 뭐 그동안에 어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첫 잡으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객지에서 고향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 네. 네. 권도갑 교무님이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오자마자 청년이 나를 붙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네. 교무님 그때 총각이셨는데
관연한 처녀가 와가지고서 붙잡고 울어. 우니까 참 네.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 그 받아주셨죠. 이후로 그 이후로 청년의 활동 잘 하고 네. 지금도 해와야 그러시고 아, 그렇군요. 네. 아마 말하지 않아도 그 교무님이기 때문에 정말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렇죠. 예, 네. 무조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찌 보면 마음에 이렇게 뭉쳐있던 그 학창 시절부터 또 이사를 오고 가족과 네. 오빠와 헤어지고 이런 여러 슬픔과 그 어떤 마음속에 가득 담겨있던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고 나니까 이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교당을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때 교무님 앞에서 펑펑 운 게 아마 살풀이 아, 그렇군요. 혼자 마음속에 맺혔던 게 다 음. 풀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남교당에서의 청년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네. 이후에 청년의 활동은 정말 너무 재밌고 멋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회 재밌기도 하고 뭐. 활동했던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그냥 울고 웃고죠. 뭐 울고 웃고. 동생들도 그러니까 다 서울로 이사를 왔나요? 아니요, 당시? 동생들은 이제 제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저 혼자 이제 직장 생활하고 동생들은 계속 수원에 있었어요. 네. 네. 내가 졸업하면서 한 명씩 올라왔고. 네. 그렇군요. 네. 당시 도남교당의 그 청년회 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있으세요? 청년들은 뭐 당시에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여러 네. 또 활동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무님 뭐 모시고 그야말로 피 끓는 청춘들이잖아요. 그리고 권도각 교무님은 또 이렇게 또 실험 정신이 많으셔가지고 네. 교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예. 저희들 상대로 많이 하셨어요. 네. 저희들은 충실히 잘 따랐고.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뭐 둘씩 짝지어서 뭐 한 사람은 앞이 안 보이고 한 사람은 뭐 말을 못 하고 이렇게 네.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 뭐 산에 가서 또 뭐 산행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하고 네. 뭔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네. 둘이 되면 셋이 되면 합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우리 교법 정신을 네, 네. 간접적으로 네. 보여주는 어떤 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청년의 활동을 하고 교도가 되면서 차츰 우리 청타원이 마음에도 우리 교법에 대한 어떤 신심 또 뭔가 물교 교도로서의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는 기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자부심은 뭐 자신한테 떳떳하게. 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지 않아도 항상 보는 눈이 있죠. 천지가 나를 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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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처음 교전을 봤을 때 그 일상수행의 요법 보면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네. 어렸을 때 처음부터 그게 잘 됐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제 살면서 점점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감사로 돌려지지 않을 때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숙제고 네.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네, 맞아요. 평소에 감사 생활하는 건 뭐 그리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네. 어떻게 감사로 돌릴 것인가 이게 모두의 숙제인데 우리 청타원님도 그 과제를 네. 늘 공부 삼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빠께서는 네. 결국 오빠의 연원도 청타원님인 거 아니에요? 청타원님이 먼저 아니요, 제가 연원 달지 않았고 제가 먼저 친구 따라 중3 때 갔죠. 네. 가서 저녁 때 집에 와서 밥하고 동생들 거둬야 되는데 네. 교당에서 뭐 이렇게
동지들하고 놀다가 안 오고 하니까 오빠가 찾으러 왔어요. 교당에. 교당으로. 그래서 네. 막 빨리 오라고 몇 번 부르고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빠도 어찌어찌 교당을 다니게 됐더라고요. 네. 석포교당의 학생의 창립주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절친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다가 그 절친 오빠가 지금 이제 청학교당의 회장님이래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수원으로 올라온 이후에 오빠가 석포교당에 있다가 어떻게 이제 또 인연 따라서 부산교당을 다니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빠의 역사는 잘 모르는데 부산교당에 있다가 출가를 네. 했대요. 네. 네, 그리고 삼동원으로 가서 공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수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때는 누군가가 원망할 사람을 상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오빠였거든요. 맞이가 돼가지고 뭐냐고 그런 원망심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바람결에 네. 오빠가 삼동원에서 전무 출신 한단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에 그 미워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싹 녹아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 그게 오빠 한순간에 녹을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빠도 나름대로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네. 출가를 결심했구나. 어떤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다 헤아릴 만큼 제가 속이 깊지는 못했을 것 같고 그냥 전무 출신을 그래 잘했다 잘했다 하는 마음하고 네. 그 다음에 미워했던 감정 일순간에 싹 다 녹아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청타원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에 네. 취직을 하셔서 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꾸준히 이어오셨어요. 한 7년 네. 결혼 전까지 한 7년 동안 다니다가 청년에 같이 다니던 네. 선배 오빠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만뒀죠.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바로 취직을 해서 동생들을 거두고 또 학교를 보내고 아마 뭐 가장의 역할, 부모의 역할까지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역할들을 하면서도 이 종교의 힘, 또 원불교 다니면서 뭔가 그 공부해온 그런 힘들이 알게 모르게 잘 이렇게 스며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제가 원불교를 안 만났더라면 제가 겪었던 어려움 중에 그냥 못 일어났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네. 대종사님 법으로 내가 살았구나. 네. 그런 생각. 사실 그 은행 근무하는 분들이 참 바로바로 고객을 또 맞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 사람을 상대하면서 하는 직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그런 아픔들 또 고충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 교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떤 고비들을 좀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을까요? 뭐 직장 생활 하면서는 어려운 점들이란 게 뭐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내 감정을 다 표출하는 것보다는 좀 참으면 뒤가 좋다 그런 생각으로 네, 예. 네. 순간순간 경계에 네. 일어날 때마다 네. 마음을 멈추는 공부를 네. 예, 잘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남교당 청년회로 이제 안착을 하면서 앞서 금산 권도갑 교무님 모시고 청년회 네. 활동했던 얘기를 잠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네. 이 청년회는 뭐니 해도 또 다양한 훈련이 있고 네. 예, 또 이 청년들끼리 뭉쳐서 뭔가 하는 그런 봉사활동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소개를 네. 좀 해주실까요?
저희 그때 치대 다니는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서울대 치대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치과 의료봉사를 갔었어요. 네. 여름에. 네. 네. 그 의료봉사를 다니다가 이제 또 두 커플이 탄생하기도 했어요. 네. 의료봉사는 주로 농촌으로 갔던 건가요? 그렇죠. 예. 농촌으로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훈련, 총부로도 갔었고, 그다음에 산밭제도 기도. 네, 산밭제 예. 기도도 갔었고, 영산성지도 갔었고, 그런 훈련들이 참 저희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네.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이 농촌 체험 활동이나 봉사 활동.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치과 봉사 활동 가면 이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 뭐 밭에 나가서 밭일도 도와드리고 그러죠. 뭐 예. 그렇게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걸로 네. 동참이 되는 거죠. 네. 네. 농촌 어르신들은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든든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또 그런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총부에서의 훈련이나 또 성지 순례, 네. 또 산밭제 기도를 하면서 청년들끼리 끈끈하게 또 뭉치고 기도의 또 힘을 함께 타는 그런 기회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도남 청년들이 커플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군요. 네. 상생 소년들이 또 서로 이어져서 네, 네. 함께 공부하는 그러니까 도반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공부하다 보니까 네. 또 좋은 마음이 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예, 지금도 저희 교당에 또 몇 커플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다른 교당에도 흩어져 있고. 예, 그렇군요. 그렇게 꾸준히 청년 활동을 펼치다가 이제 일반 네. 법회로 오시게 되는데 도남교당 앞서 좀 소개를 해주셨지만 우리 도남교당만 갖고 있는 뭔가 자랑하고 싶고 특색 있는 것들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도남교당에 대해서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성신여대 전철역에서 가까워요. 네. 성신여대 전철역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오시면은 도남교당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원기 52년도에 출장소로 법회를 시작을 했대요. 예.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그 청년에 처음 교당을 찾아왔을 때는 그 2층 건물에 계단을 올라가면 넓은 법당이 있었고 네. 방석을 깔고 앉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 지나면서 뒷집도 사서 이렇게 넓히고 지금 현재 건물이 되었는데 네. 저희 교당의 자랑거리는 공부하는 교도님. 네. 공부하는 교도님이 어디를 가나 제일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교당이 살아나고 교화가 살아나려면 네. 그 교당의 구성원 교도님들이시죠. 교도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교당이 살아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도남교당이 그런 교도님들로 꽉 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청타원님은 오랫동안 전문가답게 이 교당의 재정을 또 맡아서 재정분과장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교당에서는 사실 든든하고 교당 또 운영 재정에 대해서도 또 전반적으로 알게 되니까 교당 살림살이도 좀 알게 되고 또 알게 모르게 공심도 더 커가고 그런 역할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재무를 담당하게 된 건 30대부터 일반에 네. 들어가서 예.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보기에 어린 눈에 보기에 네. 연세 드신 교도님 두 분이서 이렇게 뭐 돋보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돈 세면서 장부 정리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대수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맡게 됐는데 예. 어떻게 그냥 계속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무님 바뀔 때마다 교무님 이제 다른 사람 물려주세요 해도 그냥 교무님이 반응을 안 하시네요. 또 그만큼 책임감 있게 잘 해오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당의 조금은 어려운 상황들도 남 먼저 이해를 하고 그쵸.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살림살이나 네. 전반적인 걸. 그래서 더 교당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교무님의 손발이 되려고 더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힘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큰 힘이 탁 대줄 수 있다면은 정말 교도님들 마음 편하게 공부하실 텐데 그런 생각? 근데요, 교무 입장에서 보면은 네. 경제적인 거 물론 중요하죠. 네.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그 공부하는 교도 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마 그런 분위기고 네. 또 하나하나 정말 교당에 대한 그 공심과 공부심으로 알뜰하게 알게 모르게 챙기고 주인같이 이렇게 네. 하는 그런 교도님들이 있다면 교무는 아마 뭐 경제적 그 이상의 어떤 큰 마음의 힘을 갖고 든든하지 그럴까요? 않을까. 든든할까요? 예,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단장 역할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하고 계신데 네. 아마 그냥 일반 교도와는 이 단장 재가교육자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교당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 재가교육자 역할을 하면서 단장으로 단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면서는 그 알뜰한 마음 또 내가 잘 다니면 되지 그 마음을 좀 국한을 벗어나는 가족 같은 내 단원에 대한 애정도 남다를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더 이렇게 넓은 품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그릇이 적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주로 단원들과는 그동안 해온 역할들, 활동들 살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교전 보고 반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좋은 법을 우리 단원들도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일원상 서원문을 이렇게 단회 시간에 네. 한 줄씩 풀어서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 같이 공부했던 저희 단원 그 언니가 네.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선배 같은 우리 대수 씨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나한테 이런 거 천지의 사시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성주계공 알려주고 했던 거 너무 네. 고맙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닌데 알려고를 안 해서 그럴 뿐이지.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고 네. 이 재밌는 걸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공부를 했었는데 교무님들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좋은 법을 우리 교도님들 다 같이 이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다 하고 설교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하셔도 다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고 뭐 또 그에 못 미치는 교도님도 계시고 다 각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쉽다 하는 그거는 욕심이다. 나의 욕심이니까 욕심을 내려놔야죠. 그렇군요. 네. 사실 단활동하면서 뭐 친목 모임을 갖기도 하고 뭐 여러 활동들이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함께 공부하는 당이 되는 거, 그 이상의 어떤 멋진 단활동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친목으로 서로 만나고 또 뭐 차 마시고 얘기도 하고 가정사도 하고 서로 그런 걸 나누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것이 공부로 승화가 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특히 네. 매주 일원상 서원문을 우리가 독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사 때도 하고 뭐 기도 때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 경문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 다니면서도 궁금해하면서도 또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것을 교무님이 일방적으로 알려주기보다 우리 교도님들이 단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건 저는 너무나 멋진 프로그램 생각이 들고 그 하나하나 뜻도 풀어가고 의미도 새기고 또 서로 모르는 부분들을 또 문학감정을 받고 예. 그 공부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예. 글쎄요, 머릿속에 남았다고 하시는 분은 그분의 복이고, 그 다음에 또 단회 시간에 제가 이제 교리도를 풀어서 이렇게. 예. 주로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는 단이네요. 아유, 네. 교리도를 직접 풀어서. 네. 예. 힘들어 하시는 단원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간 저는 네. 단장의 그 장점? 칼 자루는 네 가지였다. 교도로서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예.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교리도를 같이 풀어주고 이론상 서원문을 같이 뜻풀이를 하고 공부를 하려면 단장님이 또 그만큼 또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미리 좀 예습해가고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수준이 그렇게 되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저의 수준 선에서 이렇게 단원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또 그게 그분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또 이게 콩나물에 물 주듯이 이렇게 남아 있는지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잊어버려도 네. 사실 또 이론상 서문 독송하다 보면 우리가 그 공부했었는데 기억에 딱 남을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더 좋아했던 거는 이렇게 뭐 여행 가고 나들이 가고 그런 거를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겪어보면 이제 열심히 단월당하고 열심히 뭔가 프로그램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그냥 나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정말 공부가 아니라 그때 무슨 예화 들었었는데 그때 어디 우리 놀러 갔는데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이 교무로서 나는 그거를 지금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서로 하다 보면 그리고 이게 교무님하고 하는 공부하고 교도님들께 하는 공부는 저는 또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도님들은 뭔가 가정생활도 함께 하고 함께 자녀도 키우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면 되고 서로 이해되는 그런 구석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알려줬어도 그 알아듣고 하는 깊이나 이런 게 교무가 알려준 거하고 또 다르게 공감을 좀 빨리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바람이죠. 희망사항이에요. 지금 저기 김신강 교무님 장모님인 그 덕타원님이 지금 익산으로 내려가 계시는데 그 덕타원님께서 전화하시면 항상 그 선배 같은 대수 씨 나한테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무수히 많은 교무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귀에 안 남아 있고. 이게 다르다니까요. 교무가 알려준 것과 같은 교도님들끼리 단에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교리를 풀어가고 공부하는 거하고 조금 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교리도를 한번 풀어서 얘기했을 때 그 단원 한 사람이 단장님은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무슨 특별히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단회를 위해서 특별히 공부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뭐 교전을 보다 보면 늘 첫 페이지부터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너는 어째 맨날 앞에만 보냐 그러는데 앞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앞에가 제일 재밌으니까. 그렇군요. 가장 우리 교리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교리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좀 앞에 교리도 이론상장 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다 넘어가고 뒤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좀 어렵더라도 사실은 제일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부분을 어려워도 또 교무가 알려주기보다 교도님들끼리 막 연구하고 힘들어하면서 알아갈 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성타원님과 함께했던 단원들은 지금도 아마 확실히 해석은 못하더라도 그 공부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은 알뜰하게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신입교도들 같은 단원에 들어왔어도 처음 원불교를 접해서 잘 이렇게
어떤 우리 문화라든가 정서를 잘 모르는 신입교도들을 대했을 때 우리 청타원님은 어떤 방법으로 좀 이렇게 교화를 하실까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그 편안하게 해주는 게 네. 낯선 문화, 낯선 정부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접근을 네. 하는 게 그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 처음 온 사람한테 뭐 교리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야외 활동, 나들이, 네. 뭐 산행 같은 거 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좀 친해지고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네, 서로 말을 건네고 네. 편안한 교도가 되도록 하는 게 신입교도에게는 네. 가장 네. 중요하군요. 아니,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 출가 교육자들이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뭔가 오면 좀 뭔가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막 욕심을 내다가 몇 번 오고 이제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도님들이기 때문에 서로 세정을 제일 잘 아니까 가장 편안하게 우리 청타원님도 신입 단원들을 그렇게 또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단장님들, 중앙님들이 네. 단활동하면서 참 어려워하는 점들이 많아요. 이제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처음 단장을 맡은 우리 새내기 단장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단장 뭐 보면 단장은 또 뭐 하늘이라 그러고 중앙은 땅이라고 땅이라 이렇게 그러고. 하는데 네.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단장이 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무님한테 맥을 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앙하고 같이 항상 상의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네. 간단한 일이라도 중앙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단원들한테도 공지도 하고 예.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공중사니까요. 네. 교당의 일이란 우리 단의 일이란 내 개인의 일이 아니고 공중사니까 교전에 있는 대로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네. 예, 그렇게 하면은 뭐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 자칫, 저희 네. 봉타원님한테 배웠어요. 봉타원님을 제가 세 마디로 하면은 법대로거든요. 법대로. 네. 교무님, 저희 교무님 이심진 교무님. 네, 봉타원 이심진 담임 교무님. 네. 아, 맞습니다. 네. 내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또 자칫하면 뭔가 좀 내 맘대로 해보려는, 예,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의견을 이게 항상 다수의 의견을 같이 듣는 네. 입장보다 내가 좀 이끌어가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 수 있거든요. 공준사를 함께 상의하고 네. 같이 풀어가면 큰 문제 없이 네. 정말 받들고 따라오고 함께하지 않을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출가나 재가나 교육자들이 또 네.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타원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단장으로서의 역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재가 출가 교육자들이 늘 명심하고 서로 합력하면서 또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않고 함께 나누면서 이끌어갈 때 바람직한 단월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타원님의 삶의 깊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도남교당 청타원 정대수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청타원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